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콩나물이 얽힌 꿈을 꾼 게 언제였나요? 농담 아니에요. 꿈에 콩나물이 나오는 건 꽤 흔한 일이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순희 씨는 특별한 분이에요. 우선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순희 씨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요. 마치 순희 씨 옆에서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순희 씨 말이죠. 순희 씨는 올해 67세가 되셨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순희 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작은 떡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떡집 이름은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순희 씨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떡집을 운영하는 순희 씨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2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순희 씨는 떡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찹쌀을 씻고, 팥을 삶고, 반죽을 치대고. 온종일 떡을 만드는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순희 씨는 떡을 만드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떡을 바라보며 순희 씨는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순희 씨의 떡은 동네에서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순희 씨가 직접 만든 조청으로 만든 약과는 없어서 못 팔 정도죠. 하지만 떡집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순희 씨는 다시금 깊은 외로움에 잠깁니다. 텅 빈 집, 차가운 공기, 텔레비전 소리만이 순희 씨를 반길 뿐이죠. 순희 씨는 가끔 밤하늘을 바라보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순희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과학자들은 외로움이 실제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자주 연락하며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순희 씨도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순희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이 간절했던 거죠.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말이죠. 물론 사회적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요. 순희 씨는 가끔 떡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순희 씨의 단골 손님인 김씨 할아버지는 순희 씨에게 늘 따뜻한 말을 건네주며 힘을 실어줍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순희 씨보다 10살이나 더 많지만 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순희 씨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마치 오래된 와인과 같은 거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는 법이지 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순희 씨는 김씨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내 떡을 만듭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떡집 문을 열고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순희 씨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순희 씨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희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인절미를 살 수 있을까요?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따뜻했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왠지 모르게 남자의 눈빛에 끌렸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순희 씨는 얼떨결에 네,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희 씨의 텅 비었던 마음에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정태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섭 씨는 그날 이후로 떡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매일 아침 갓 구운 찹쌀떡을 사가면서 순희 씨에게 짧지만 따뜻한 인사를 건넸죠. 순희 씨는 태섭 씨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봄 햇살처럼 따스한 그의 모습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순희 씨의 마음에도 서서히 봄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태섭 씨는 순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순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근처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있는데 순희 씨와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순희 씨는 갑작스러운 태섭 씨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죠.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탓에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스러웠죠. 민수는 늘 순희 씨를 걱정하며 순희 씨의 삶에 깊이 관여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희 씨는 태섭 씨의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곱게 화장을 하고 아껴두었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섭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떡집 앞에 도착해 순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을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를 본 태섭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순희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태섭 씨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순희 씨와 태섭 씨의 데이트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동네였기에 순희 씨의 떡집은 늘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그만큼 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던 거죠. 떡집 순희 씨 재혼한다더라. 상대 남자는 누군지도 모른다더라.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어? 순희 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습니다. 마치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처럼 말이죠. 실제로 가짜뉴스의 확산 속도가 진실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믿고 그것을 퍼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정보가 객관적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담론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는 거리가 멀죠. 소문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순희 씨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재혼 소식에 깜짝 놀라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혹시 정태섭이라는 사람이랑 뭘 하시는 거예요? 순희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민수야, 그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야 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순희 씨의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어 곧장 순희 씨의 떡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떡집에 도착한 민수는 순희 씨에게 정태섭 씨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직업은 뭐예요? 어디 사는 사람이죠? 혹시 사기꾼은 아니고요?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희 씨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니? 태섭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배려심도 깊고. 순희 씨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이 어머니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민수는 흥분한 나머지 순희 씨에게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의 격한 반응에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엄마를 못 믿는 거니? 엄마도 이제 다 컸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순희 씨의 말에 민수는 더욱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만 하시죠. 하지만 어머니는 늘 남에게 이용당하기만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해요. 민수는 순희 씨의 말을 무시하고 곧장 정태섭 씨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태섭 씨에 대해 묻고 다니고 심지어 태섭 씨의 집까지 찾아가 그의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마치 사립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물론 민수의 행동은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고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랐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머니의 수호천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수호천사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적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민수의 뒷조사는 결국 태섭 씨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희 씨, 혹시 아드님께서 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순희 씨에게 불편을 드린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태섭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저를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는 어릴 적부터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순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순희 씨, 저는 순희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희 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아드님께서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저는 순희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태섭 씨 사이에서 갈등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치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고뇌처럼 말이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떡집 아줌마가 햄릿이라니. 옆집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데 그게 더 햄릿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로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가 햄릿인가? 젠장 모르겠다. 순희 씨는 태섭 씨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태섭 씨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까지.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묵은지처럼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태섭 씨의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섭 씨 마음이 어떤지 저도 잘 알아요. 민수가 태섭 씨를 오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태섭 씨, 민수는 저에게 전부예요. 제가 힘들 때 늘 제 곁을 지켜준 아이예요. 태섭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민수밖에 없었어요. 태섭 씨는 순희 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순희 씨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순희 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저도 순희 씨 마음 이해해요. 민수 씨가 순희 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순희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태섭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순희 씨는 깜짝 놀라 태섭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가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섭 씨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늘 저를 웃게 해줬어요. 아내와 함께라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제 제 곁에 없어요. 그 후로 저는 늘 혼자였어요. 외롭고 힘들 때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태섭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는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의 아픔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태섭 씨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순희 씨는 태섭 씨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슬픔을 함께하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연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순희 씨의 따뜻함에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쉬며 자신의 아픔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를 만나고 저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순희 씨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순희 씨와 함께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섭 씨는 순희 씨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 때문에 저는 다시 불안해졌어요. 민수 씨가 저를 믿지 못한다면 저는 순희 씨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순희 씨는 태섭 씨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태섭 씨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과 태섭 씨 모두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레시피를 다시 꺼내 요리하는 것처럼 그녀는 신중하게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태섭 씨, 시간을 주세요. 제가 민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태섭 씨의 진심을 전할게요. 민수도 언젠가는 태섭 씨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순희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었고 태섭 씨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순희 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희 씨를 믿어요. 그리고 민수 씨도 언젠가는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순희 씨는 태섭 씨의 미소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설득하고 태섭 씨와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문득 옆집 영희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지만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영희 할머니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치 텔로미어처럼 늙어가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세포를 지켜내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텔로미어 길이와 떡의 쫄깃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민수가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나의 태양, 나는 엄마의 달림. 순희 씨는 그 노래를 떠올리며 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 라는 격언처럼 모든 어머니는 그에 걸맞은 아들을 가진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물론 이 격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겠지만요. 순희 씨는 태섭 씨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와 함께라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갓 구운 떡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미래를 말이죠. 젠장, 또 떡 이야기야. 순희 씨는 텔로미어와 떡의 상관관계에 대한 엉뚱한 생각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젠장, 또 떡 이야기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멋쩍게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섭 씨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낡은 솥을 버리고 새 스테인리스 솥을 장만했을 때처럼 깔끔하고 희망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섭 씨, 우리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순희 씨는 쑥스러운 듯 볼을 극적했습니다. 민수도 아직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너무 요란하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태섭 씨는 순희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희 씨 마음대로 해요. 저는 순희 씨만 있으면 돼요. 결혼식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하는 미래가 더 중요하죠. 태섭 씨의 말에 순희 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몸을 녹이는 것처럼 포근하고 안정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어렵게 민수에게 태섭 씨와의 결혼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민수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태섭 씨랑 결혼할 수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민수의 손을 잡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네 아빠를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태섭 씨는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는 태섭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순희 씨는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태섭 씨,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 민수의 허락에 순희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음속 갈증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은 순희 씨와 태섭 씨의 바람대로 아주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하여 조촐하게 식사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수도 밝은 얼굴로 결혼식에 참석하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김치를 꺼내 먹었을 때처럼 깊고 풍부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후 순희 씨와 태섭 씨는 함께 떡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집은 순희 씨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떡집을 정리하는 동안 순희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떡집에서 있었던 수많은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손님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이야기들, 떡을 만들며 흘렸던 땀방울들, 그리고 아들 민수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희 씨는 떡집을 정리하면서 문득 모든 개인은 그에 걸맞은 떡을 가진다 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생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겠지만요. 그녀는 떡집을 정리하며 얻은 수익으로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집은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키우고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꽃을 심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활기차고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순희 씨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클래식 기타를 선물했습니다. 순희 씨는 젊은 시절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떡집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의 꿈을 알고 기타를 선물한 것입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의 선물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그녀의 연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갓 빻은 쌀로 만든 떡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는 기타를 연주하며 민수가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는 나의 태양, 나는 엄마의 달림,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격언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혈액 속에서 특별한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단백질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단백질이 떡에도 들어있을까요? 순희 씨는 엉뚱한 상상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와 함께라면 텔로미어가 닳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태섭 씨,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태섭 씨는 순희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순희 씨. 저는 순희 씨만 있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갓 쪄낸 따뜻한 떡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는 문득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면 떡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의 어깨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갓바은 쌀로 만든 떡처럼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67세의 첫날 밤, 순희는 설렘과 행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 전날 밤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순희 씨는 문득 민수가 어릴 적 별을 보며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 별들은 누가 만든 거야? 순희 씨는 그때 민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은 모두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야. 엄마 아빠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너의 사랑으로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대답이 꽤나 낭만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별이 수소와 헬륨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희 씨는 여전히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장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사랑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태섭 씨는 순희 씨의 생각을 읽은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희 씨, 우리 앞으로 매일 밤 이렇게 별을 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건 어때요?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섭 씨의 품에 더욱 깊숙이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묵은 장마처럼 깊고 진한 것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갑자기 얼마 전 TV에서 봤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사랑은 마치 와이파이 같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끊기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라는 엉뚱한 농담을 했던 것이죠. 순희 씨는 그 농담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은 왜 이렇게 코미디를 좋아하는 걸까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유머는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웃음을 통해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희 씨는 복잡한 생각에 잠시 골똘히 생각했지만 곧 모든 것을 잊고 태섭 씨에게 더욱 집중했습니다. 태섭 씨는 순희 씨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희 씨, 저는 순희 씨와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태섭 씨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태섭 씨. 저는 태섭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문득 얼마 전 친구들과 했던 삶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이 전부라고 주장했고 어떤 친구는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사랑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무엇이 삶의 의미인가 라는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난제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삶의 의미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순희 씨는 복잡한 철학적 논쟁을 뒤로하고 태섭 씨의 따뜻한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더 이상 텔로미어 길이에 대한 엉뚱한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태섭 씨와 함께하는 현재에 집중하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태섭 씨와 함께라면 매일 아침 갓 지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떡을 함께 먹으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담은 깊어지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는 꿈속에서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와 태섭 씨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된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사랑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끔 민수를 그리워했지만 태섭 씨의 사랑과 위로 덕분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희 씨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다. 뿌리가 깊을수록 더욱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단다. 순희 씨는 태섭 씨와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바닷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태섭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태섭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태섭 씨는 순희 씨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순희 씨. 두 사람은 석양 아래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손주들의 손주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순희 씨와 태섭 씨의 사랑은 마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 자체가 삶의 의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